이제 2부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간단 명료하게 좀 특강을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. 간단 명료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잘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고 다 부자로 다 잘 살고 싶을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마인드를 그렇게 긍정으로 가지셔야 돼요. 나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또 그런 권리도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은 좀 힘들어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긍정 마인드 또 돈에 대한 관념, 돈에 대한 그런 마인드 이런 걸 잘 긍정적으로 가질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야 우리 마인드에 따라서 당김의 법칙으로 긍정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말을 늘상 하는데 여러분 말을 늘상 하는데 이 말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. 그래서 말을 늘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어떻게 이제 조심하느냐? 아까도 누군가 나한테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면 감사합니다. 이런 인연과 이런 혜택을 주어 감사합니다.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좋은 마음. 남편이 월급을 뭐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뭐 1000만 원이든 갖다 주었어요. 예를 들어서요. 그럼 그걸 받으면서 왜 이거밖에 안 가져왔냐고 불평을 품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.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. 남편을 통해서 부인한테 이렇게 경제를 갖다 주었는데 그걸 불만을 딱 품으면 부인이 나는 좋은 마음으로 여기 왔는데 왜 저 부인은 나를 거부하지? 나한테 꾸중하지? 나를 열받게 하지? 이러면서 돈신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해요. 그러면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었어도 그 기운이 잘 쓰이지가 않고 이게 어디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나갑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돈을 갖다 주었는데 이게 바르게 잘 쓰여야 되는데 어떤 일이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갑자기 무슨 일이 툭 터진다든가 갑자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돈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. 내가 그걸 감사하게 안 받아들이면. 그래서 남편이 정성껏 노력해서 월급을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. 이렇게 경제를 잘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잘 쓸 수 있게 도와주어서 감사합니다. 이 마음으로 첫째 좋은 마음으로 그 돈신에게 감사하셔야 돼. 그러면 이 돈신이 나를 너무 기쁘게 맞이해 주네 하면서 남편을 통해서 더 능력 발휘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돈신이 이 부인한테 옵니다. 이제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부인한테 오는 거예요. 또 부인이 만약에 직접 돈을 벌고 사업하는 분이라면 부인한테 직접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들이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용돈을 주었어요. 그러면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참 감사하구나. 네가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참 잘 용돈을 쓰라고 이렇게 돈을 갖다 주어서 참 감사하구나.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. 그게 많든 적든. 그러면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좀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면 돼요. 그러면 이 돈신이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. 내가 필요하게 잘 쓰게 도와줘요. 나쁜 쪽으로 돈을 안 쓰고 정말 나를 위해서 득되게, 가족을 위해서 득되게, 이 사회를 위해서 득되게 잘 쓸 수 있도록 돈신이 작업을 합니다. 근데 막 이 돈을 갖다 줬더니 뭐 많다 적다 막 시비를 걸면서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남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돈 갖다 준 분이 이 뭐라고 할까 보람을 못 느끼게 만들고 보람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죠.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기운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 기운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세요.
조금씩 미세하게 떨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1%, 2%, 3% 이렇게 계속 다운이 돼. 그래가지고 세월이 3년, 5년 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늘 감사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르게 노력을 하면 봐봐요. 지금은 좀 힘들어도 1%, 2%, 3% 상승을 합니다. 이렇게. 상승을 해가지고 나중에 3년, 5년, 10년이 가면 이게 에너지가 커져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.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나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연을 주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장사할 수 있는 인연을 주기도 하고 어떤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죠.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시너지를 잘 받아들여서 그 인연법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또 창출하게끔 만들어줘요. 그리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더라도 사기 안 당하고 잘하게끔 도와주고. 그래서 늘 에너지는, 좋은 에너지는 좋은 기운이 만들어지고, 그러니까 이거예요. 좋은 마음은 좋은 기운을 만들고, 이 좋은 기운은 좋은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좋은 질량으로 형성이 된다.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. 왜냐면 너무 에너지가 약하니까 안 보여. 근데 그게 쌓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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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이게 3년, 5년, 10년이 되면 반드시 그 에너지 질량은 커져서 나타나게 된다. 근데 우리는 끈기가 없다 보니까 좀 노력하다가 안 보이면 에라 모르겠다. 에라 노력해야 되나? 이렇게 노력해도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네? 이러면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. 근데 여러분 절대 끈기를 가져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큰 부자들은 반드시 끈기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반드시 좋은 마인드가 있고, 그리고 또 부지런함도 있고,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하더라고요. 이렇게 대충 사는 게 아니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생을 대충 산다 이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. 항상 내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깨우치고 내가 한 뜸 한 뜸 노력하는 대로 이 질량이 쌓이고 있다. 단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. 우리가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고기압 저기압이 만나서 질량으로 탁 바뀔 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 바다나 육지에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입니까? 안 보입니까? 안 보이지요? 그렇지만 이 수증기는 구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올라가 가지고 계속 그 기운이 봐봐요. 수증기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절대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. 올라가다가 밤에는 이슬로 내리기도 하고 또 나머지는 구름이 만들어져요.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이게 구름이 탁 질로 바뀌면서 비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이치를 우리는 아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아요. 원리를 아는데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모르고 산다.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대자연 속의 기운을 늘 흡수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.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대자연의 기운을 우리는 늘 쓰고 살고 있고,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행을 하고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기운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무한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. 그리고 쌓이는 시간이 어떤 분은 오래 걸리고 적게 걸리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.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.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, 그 기운을 모으는 에너지가 어떤 분은 아주 정신일도로 집중이 잘 되는 분도 있고,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정성을 쏟는 분도 있고, 혼을 다하는 분도 있고, 어떤 분은 노력을 하는데 건성인 분도 있고, 이거에 따라 질량 차이가 다 나는 거예요.
그래서 어떤 분은 에너지가 빨리 모아져서 공답으로 나타나고 어떤 분은 더디게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있고, 또 하나는 내 에너지가 너무너무 탁해가지고 그 탁한 기운을 정화시키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이게 공답으로 또 금방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. 제가 과거에도 이런 강의를 해드렸는데, 그래서 비록 내 눈앞에 크게 공답이 오지 않더라도 내 탁한 기운은 내 노력으로서 없어지고 있다. 그러니까 눈앞에 오는 것만 공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. 우리는 보이지 않게도 늘 그 공답을 느끼고 그 공답을 받고 있다. 나한테 꼭 좋은 일이 금방 눈앞에 와야만이 공답이 있는 게 아니다. 눈앞에 오지 않더라도 자녀들한테 그 기운이 가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, 남편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, 아내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, 그 내가 쓴 좋은 기운들이, 내가 노력한 좋은 기운들이 반드시 자식한테라도 좋은 에너지로 나타난다. 근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노력하면 이 사람한테만 나타나야 되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. 절대 그렇지 않다. 내가 A란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해도 A란 사람한테 그 공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. A, B, C 돌고 돌아서 당구 칠 때 쓰리 쿠션처럼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. 당구 쳐보신 분 있죠? 자, 쓰리 쿠션 당구 잘 치시는 분 금방 이해가 되죠? 저는 잘 치지 못합니다. 그런데 그 원리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온다. 그래서 A한테 좋은 일 하고 A한테 받으려 하지 마라. 내가 A한테 좋은 일을 했으면 B에서 받을 수도 있고 C에서 받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? 내가 바르게 노력한 행은, 그 기운은, 그 공답은 반드시 돌고 돌아서 나한테 직접 오기도 하고 가족한테 오기도 하고 반드시 돌아온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의 이치를 믿고 절대 바르게 정성을 다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자기가 대충 노력해놓고 남 탓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들한테 어떤 행을 할 때 늘 가르칩니다. 대충 하지 마라. 혼을 다 쏟아라. 제가 그래서 대충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야단칠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저 일하는 거 보신 분은 대부분 잘 압니다. 우리 임원들은 저를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때는 혼을 다 쏟아서 하지 대충 하지 않아요. 기도를 하든 뭐 하다못해 작품을 하나 만들든 하다못해 뭐를 하든 제가 이렇게 정말 거기에 혼을 담아서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지 대충 긴가민가 이렇게 대충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. 왜 그러냐? 내가 대충 노력하면 대충 에너지가 오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내가 혼을 다해서 노력하면 혼을 다한 만큼 에너지가 돌아오고, 그리고 글을 하나, 시를 쓰더라도 내가 혼을 담아서 쓰게 되면 보세요. 이걸 읽는 분이 그 기운을 느껴요.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대충 마음 없이 그냥 글재주를 썼다. 그럼 읽는 분들이 그걸 느끼지 못해요. 근데 여기에 혼과 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시를 잘 써요. 그럼 이걸 읽는 분들이 그 감흥이 달라요. 그래서 제 글을 본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글재주가 많은 거 아닙니다.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. 저는 문학가도 아니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시익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. 소설가도 아니고 저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. 시 쓰는 법을. 그냥 순수하게 내가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느낌이 오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글을 쓴 겁니다. 그러니까 글이 조금 투박하더라도 여러분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. 또 문맥이 조금 서툴더라도 여러분 가슴에 와닿을 수 있고, 우리가 문장이 매끄럽다고 해서 다 느낌이 오는 게 아니에요. 문장이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진심이 담기면 여러분은 느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만들더라도 절대 대충 쓰지 않습니다.
항상 혼을 담으려고 하지요. 제가 이건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린 이유는 우리 여러분은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단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실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내 생각이 모자라서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이에요.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그걸 발현하지 않을 뿐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한히 능력도 있고 무한히 행복해질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무한히 앞으로 노력해서 질량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돈도 더 많이 벌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관과 그런 운과 그런 미래의 희망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. 근데 내가 분별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그걸 다 못 찾아 먹는다.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복들을 다 찾아서 내 걸로 만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된다. 깨어 있어야 된다. 깨어 있어야 그 타고난 기운을 다 내 걸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도원 가족은 도원 공부 바르게 해서 생활 공부 바르게 해서 인생 정도 바르게 공부해서 반드시 이타 공복을 이루고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발현하시라고 제가 이 특강을 해드렸습니다.